저는 한국 지사가 설립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에어비앤비가 아시아 지사를 만들 때 네. 이제 제가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거기서 조인을 했고 한국 지사를 설립하러 네. 들어왔죠. 정말 질문을 진짜 몇십 개 준비해서 그 답을 제가 일단 적고 그것도 점수를 맡았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를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왜요? 이걸 너무 못해서. 지금 마지막에 퇴사할 때는 직급이 뭐였어요? 저는 컨트리 매니저. 컨트리 매니저? 네. 그럼 지사장? 네. 대표네요? 컨트리 매니저가 되면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월간 서른 서른비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은지라고 하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 11년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회사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네. 아,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 네. 에어비앤비. 네. 제가 듣기로는 에어비앤비 한국지사 설립 멤버였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한국 지사가 설립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에어비앤비가 아시아 지사를 만들 때 네. 이제 제가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거기서 조인을 했고 한국 지사를 설립하러 네.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한국 지사 설립하고 성장하는 것도 쭉 보고. 그럼 한국지사가 설립된 게 언제예요? 한국 지사가 2014년에 저희가 14년도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취업은 그 싱가포르 취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화학공학이랑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석유화학 회사에 일을 했어요. 어디였어요? 지금은 회사가 사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삼성토탈이었고 지금은 하나토탈.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해외 영업 일을 하다가 잠깐 사회적 기업에서도 일을 하다가 사업도 잠깐 하다가 약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좀 불만족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할 수 있는 나한테 그때그때 기회가 오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그만두고 내가 그럼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보자. 그때 한 6개월 정도 백수로 지내면서 되게 자아 성찰과 소울 서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소울 서칭? 소울 서칭. 소울 서칭. 처음 이런 또 고급진 용어를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취업을 해야 된다니까 취업을 하고 근데 취업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로 옮기고 회사에 다녔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만족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사업을 하면은 힘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좀 되게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때가 막 티몬이나 쿠팡이나 그런 소셜 커머스 관련된 거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닦는 제품. 그런 거죠, 일종의. 닦는 제품. 명품 가방 보호제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수출도 하고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이게 사업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 돼서 내가 이걸로 떼돈을 벌어도 되게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저는 못 벌었죠. 저는 왜요? 저는 중간에 금방 이제 나왔으니까 저는 못 벌었지만 아마 계속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떼돈을 벌었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좀 배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원래 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대학교 때는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인도에 가서 NGO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나는 NGO에서 일할 정도로 착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에 가게 된 건데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사업을 잘 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치가 결여돼 있으니까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또 돈은 또 아닌 것 같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라고 뭐 생각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밸런스를 찾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치가 있고 에어비앤비 직원 누구든지 물어봐도 에어비앤비의 가치가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가치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한글로 하면 좀 복잡한데 네. 영어로 하면 belong anywhere이거든요. 그렇게 짧은 단어요? Belong anywhere? 네, 여행을 갈 때 내가 뭐 파리에 가더라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묵거나 혹은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뭐 익스페리언스나 그런 트립을 이용했을 때 내가 이방인이 아닌 인류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회사가 그런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보람찼고 또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또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결에 맞는 회사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싱가포르 취업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도 뭐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없어요. 뭐 전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어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이 보면은 다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너? 저는 외국인을 처음 본 것도 대학교 때 교수님 처음 본 게. 진짜요? 네.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력서를 쓰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1차로 쓰고 검수를 다 맡았어요. 누구한테? 돈을 주고. 그런 이력서 업체한테? 검수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 질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풀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 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한국인을 뽑고 있었고 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마켓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뭐 영어는 정말 일을 할 정도의 영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내가 정말 이 마켓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나를 왜 뽑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질문을 진짜 몇십 개 준비해서 그 답을 제가 일단 적고 그것도 다 검수를 맡았어요. 그래서 정말 달달 외워서 진짜 툭 치면 탁 나오게끔 그럼 전화 면접을 한 거예요? 스카이프로 면접을 했고요. 그렇게 다 외워놓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되게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그래서 암기죠. 암기 위주의 그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매니저가 저를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왜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못해서? 처음에 한 3개월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에어비앤비가 되게 좋은 게 내가 못하는 게 있고 약점이 있을 때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공짜로 거의 한 1년 동안 어학연수 온 것처럼 동료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영어로 제가 글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많은 성장을 해서 뭐 나중에는 다니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나갔을 때 느꼈던 게 한국에서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뭐 좋은 외국 학교로 나와야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가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 되게 많고 물론 당연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맨땅에 헤딩해서 지금 너무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하셨던 일이 처음부터 가서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뭐 한국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때 이제 막 아시아 진출을 해서 아시아 전체 마켓을 어떻게 보면은 총괄하는 오피스가 싱가포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국 마켓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조금씩 한 거죠. 왜냐면 저밖에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한국 홈페이지에서 그때 번역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그럼 뭐 번역 고치고 고객센터도 그때는 한국어로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갖고 뭐 그런 거 불평 오면은 그런 거 해결해드리고 한국 가끔 출장 와서 호스트 세미나 열고 뭐 한국 시장과 관련돼서 모든 일을 다 조금씩 전문성 없이 조금씩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 그냥 제안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조금씩 정말 스타트업처럼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시아 쪽 일을 하다가 한국 쪽 시장이 열리면서 뭘 준비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한국 마켓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마켓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호스트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호스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그때는 정말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퇴사할 때는
직급이 뭐였어요? 저는 컨트리 매니저. 컨트리 매니저? 네. 그러면 그게 그냥 굳이 따지자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네. 얼마나 높은 거예요? 한국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 한국 지사장? 네. 대표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 되게 높은 네. 사람이었네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 컨트리 매니저가 되면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에어비앤비가? 근데 연봉이 외국 회사 연봉은 이제 그 비밀 뭐 우리나라도 그거라서 그래요? 네, 밝힐 수가 없는데 되게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내고를 하고 내가 이전에 받던 연봉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그러면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그 친구들이랑은 얘기해볼 거 아니에요? 컨트리 매니저라는 직급 자체는 그래도 높은 직급이었으니까 뭐 많이 받았겠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네. 때와 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네. 일했었잖아요. 네. 장단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글로벌 기업도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수평적이고 조금 더 내가 맡은 업무에 집중해서 내가 담당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룸이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담당자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이게 한국 마켓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당연히 뭐 컨트리 매니저든 아니면 내 마케팅 디렉터든 뭐 싱가포르나 본사에 있는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들도 결국엔 물어보는 게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 너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책임과 권한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게 다른 것 같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배고플 때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다 오늘 뭐 먹을까 해서 그쵸.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는데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장점이나 단점이라기보다는 문화. 그쵸 그냥 문화니 그쵸 뭐 좋고 나쁘다는 아닌 거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테크 회사 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게 뭐 문화든 우리가 쓰는 슬랙이라든지 뭐 이런 컨퍼런스 툴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들 뭐 최근에 뭐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미팅 이런 것들이 저희는 진짜 한 7년 전부터 늘 똑같이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에어비앤비에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국 기업, 특히 에어비앤비에 입사를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네,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추천해요. 약간 멈춘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다니면서 되게 행복하게 다닐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에어비앤비가 원하는 게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에어비앤비가 잘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는 거였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막 소진된다든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저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에어비앤비가 정말 좋은 직장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울 서칭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다음 화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화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